여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60년 대생의 노후 준비 현실과 국민연금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만 믿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1. 사례 일정 씨의 후에 그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서울에 사는 62세의 정 씨는 한때 중소기업의 관리자였습니다. 30년 이상 꾸준히 일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해왔기 때문에 노후에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약 100만 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활비, 건강관리 비용,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생각하면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채우기 어려웠고 결국 정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2. 사례 이 씨의 도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했죠. 반면 같은 60년 대생인 이 씨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택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별도로 개인연금과 적금,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40대 초반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다른 곳에 투자했죠. 덕분에 이 씨는 은퇴 후에도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점은 바로 조기 준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작은 노력들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3. 사례 3 김 씨의 극단적인 선택, 현실을 외면한 대가. 부산에 거주하는 64세의 김 씨는 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평생 한 회사에서 근속하며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회사가 곧 나의 전부였죠. 정년 후에도 회사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몇 년이 지나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고 부채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주택을 매각하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일했는데 내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국민연금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60년 대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주요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연금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 생활비 인상, 경제 불확실성 등을 대비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투자, 절약, 그리고 다양한 소득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행동의 필요성.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국민연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보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준비라도 시작해보세요. 이 씨의 사례처럼 조기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정 씨나 김 씨의 후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은 중요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진정으로 지킬 준비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한계와 60년 대생들이 겪고 있는 노후 준비의 현실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과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책과 전략에 대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의 의의와 현실적인 문제점. 먼저 국민연금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짚어보죠.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노후에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 의료비 증가,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등 외부 요인들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국민연금으로 받는 약 100만 원으로는 현재의 물가 수준에서는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전문가의 시각, 국민연금 외의 추가 대책 필요성.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노후를 대비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일종의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연금과 자산 투자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처럼 개인연금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개인연금은 국가가 아닌 본인이 선택한 상품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금을 납입하고 은퇴 후 필요한 금액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또한 조기에 시작해야 복리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씨의 예시에서 보듯 40대 초반부터의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 분산 투자와 다양한 수익원 확보. 한편 노후 대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자산 분산 투자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단,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충분한 공부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 씨의 사례는 투자와 대비책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있던 결과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만약 김 씨가 은퇴 전부터 자산 분산 투자나 다른 소득원을 고려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투자란 꼭 큰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원과 노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과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노후 대비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퇴 후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중요합니다. 60년 대생은 이제 은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시대는 고도성장기였으며 사회 전반의 분위기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세대는 다른 시각에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후를 설계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취미나 재능을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주 강조되는 평생학습이나 새로운 기술 습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준비는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기초이며 이를 활용하되 다른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요. 앞서 말한 정 씨, 이 씨, 김 씨의 사례처럼 우리는 선택에 따라 전혀 다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안정적이고 평온한 노후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씩 준비하더라도 그 과정이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현실입니다.